2024년 3월 2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본인이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주식 매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주식 매매를 즐긴다고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손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수익 난 상태에서 막 팔아 제낀다든가 결국 그거는 증권사 수수료만 배불리는 거고 거래세만 배불러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매매는 저는 예전에 증권사 근무할 때 일명 실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엄청난 매매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미 없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려서 그냥 저에게 지금 주식이란 기다릴 줄도 알고 대신 먹을 때 잘 먹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잘 먹은 수익을 잘 출금하는 거, 출금까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식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거를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진짜 뭐 소녀가장으로 막 이제 목표로 삼아왔거든요. 증권회사에 근무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경제방송을 하게 됐는데 뭔가 그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실적이 치이는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그 자체가 너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 경제방송을 하자. 그래서 경제방송으로 완전히 이제 돌아섰는데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인생의 바닥을 찍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 행운이라는 강아지를 알게 돼서 행운이를 입양해서 이제 10년 동안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저는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지금 완전히 무지개 방송도 못하고 증권회사도 들어가지 않고 하니까 내가 뭔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지라는 거에 대한 오직 그 고민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행운이를 입양하니까 진짜 알거지였을 때 행운이를 입양하다 보니까 행운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벌어서 행운이를 책임져야지. 뭐 이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10년을 이제 행운이랑 같이 오직 그냥 우리 둘만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행운이가 나이 들고 이러면서 이제 행운이 노년이 보이니까 어찌 보면 뭐 스텝을 행운이한테 좀 많이 맞췄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행운이가 어렸을 때는 막 가방에 넣고 진짜 막 부산도 가고 막, 여기저기 막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녔는데 나중에는 이제 행운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냥 동네에서 개모차 태우고 이렇게 동네에서 편한 곳만 이렇게 다니고 가급적이면 집안에서 있고 이제 이런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행운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가 버리니까 제가 엄청난 뭔가 어떤 공허함이 생긴 거예요. 행운이를 잃어버렸다는 어떤 상실감을 넘어서 내가 뭘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오로지 행운이였는데 어떤 그런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좀 찾아봐야겠다. 뭐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글쎄요 뭐 올해 제가 지금 이런 그 처진 감정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면 이제 제가 하기로 했던 그 이제 보여주는 유튜브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도 할 거고 아니면 또 뭔가 다른 또 어떤 버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뭔가 이제 하겠죠. 제가 그 제 성격상 언제까지 이렇게 다운돼서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했던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 다른 분들은 혹시
예를 들면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고 뭐 직장만 하고 애들 키우고 이제 어느 정도 애들 키워서 제 나이가 되면은 뭐 아들 같은 경우 군대를 보낸다든가 조금 결혼 빨리 하신 분들은 뭐 그 이제 결혼을 시킨다든가 이랬을 때 과연 그런 분들 그렇게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고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나? 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해드리는 이야기가 주식은 치매 걸리지 않는 한 내가 무리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이러면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투자 수단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고 그리고 저는 워낙 주식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무언가 내 남은 인생을 뭔가 꾸준히 이렇게 즐겁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는 것도 주식으로 돈 버는 일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소하게 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여하튼 3월 1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지금 이 증권 전문가들 그러니까 증시 전문가들은 마치 바람 필 것처럼 의심이 가는 남편이 바람 핀다라고 인정했을 때 그래? 나 너 바람 피는 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 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야.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다라고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이제 너무 웃겨서 뿜었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지금 저는 증시 분위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보는 시황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시황을 보는 관점이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떨어질 거예요.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그거는 신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했을 때 지금 주식시장이 2600포인트인데 그러면 3300이었을 때 비해서 뭐 지금 좋아진다고 했을 때 3,300을 넘어간다는 얘기야. 아니면 그냥 2,800 간다는 얘기야.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어떤 시황의 포인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놀고 있는 주식시장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를 알자라는 거죠. 내가 지금 화토판에서 화토를 치고 있는데 나랑 같이 화토를 치는 다른 멤버들이 이것들이 한패여서 나를 정말 뽑아먹으려고 나한테 사기쳐 먹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무슨 동네 찜질방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냥 용돈 삼아서 이렇게 화토 치는 것처럼 그런 재미난 그냥 판인 건지 그걸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시황을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질이들이 저한테 뭐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뭐 시장을 불안하게 보느냐 뭐 그래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마친대더라 이런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진짜 그건 모질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는 시황의 관점은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시황은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저의 관점이 뭐 100% 맞다, 틀리다라는 관점보다는 제가 앞으로 이 주식이라는 걸 가지고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꽤 좋은 그 어떤 중심이라고 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쁘지 않은 어떤 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미쓰리처럼 그렇게 막 급하게 매매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 엄청나게 성질 급하고 다혈질이었고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얼마나 많은 매매를 얼마나 격하게 했겠습니까? 그죠? 그랬던 제가 왜 지금은 그렇게 격하게 매매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벤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목표 가격을 정해드렸는데, 목표 수익률을 정해드렸는데, 저는 그거를 봐서 조금 더 기간이 걸리면 어떻게든지 더 벌어주려고 수익률을 계속 조금씩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이벤트 하시는 분은 한편으로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한 5% 정도 수익 났는데, 그냥 파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약간 황소고집이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5% 났는데 제가 7% 수익 낸다고 했는데 난 7%에 팔아야겠습니다. 안 입고 오시면 저랑 안 하시든가 약간 이런 곤조를 좀 부리는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약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매매 방법이 바뀐 이유는요. 그렇게 격하게 매매를 안 해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바닥에서, 증권 바닥에서 저처럼 매매를 많이 해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 여름쯤인가? 그때 이제 행운이 있었을 때 이제 행운이랑 까미랑 이제 까미맘이랑 야외에서 이렇게 술을 먹는데 우리 옆 테이블에 술을 먹는 남자분 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증권 전문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돈다방 미쓰리 나오고 이제 얘기 나왔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 중에 한 분은 제 팬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하면 제가 저보고 주식의 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분명히 나이가 이제 어린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막 제가 되게 유명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진짜 주름 좀 잡을 수 있는 만큼 매매를 많이 해봤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매매를 격하게 할 필요는 없다. 도움이 안 되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인정하는 시점이 내 증권 계좌에 수익금 얼마, 수익률 몇 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팔아서 3일 뒤에 출금을 하는 그 단계가 저는 돈을 벌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대부분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매도를 했어요. 수익 나서 매도했어요. 근데 그 종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젠장 이거 더 갈 건데 내가 너무 빨리 팔았네. 다시 삽니다. 설령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 또 삽니다. 출금을 못 해요. 문제는 뭐냐면 A 종목에서 돈 벌었어. 근데 그 돈을 출금하지 않고 재투자해요. B 종목에서 벌었던 돈 다 까먹고 원금까지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주식 왜 하냐고요. 자, 미쓰리가 추구하는 주식 매매의 어떤 그 원칙, 철학, 이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나 미쓰리 철학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나 미쓰리랑 같이 매매하고 싶어. 하시면은,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3월 1일 뉴욕 증시 그냥 간단하게 점검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지금 시황과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사실 지금 뉴욕 증시의 시황감보다는 이 시점에서 저도 이제 뭔가 으쌰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주식의 어떤 철학을 이렇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좀 주저리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자, 3월 1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상, S&P 500이 0.80, 나스닥이 1.14% 상승했고 대래 인공지능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SM에서 발표하는 2월달 제조 PMI 지표 1월에는 49.1이었는데 2월에는 47.8로 하락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49.5보다도 부진했고요. 16개월 연속 기준 50 이하입니다. 미쓰리가 매번 여러분 미쓰리 머릿속에 모는 종이에는 길게는 15개월, 16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맨 처음에는 9개월, 10개월 됐다가 한 달, 두 달 넘어갈 때마다 9개월, 10개월이 11개월, 12개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정확하게 지금 ISM 제조 PMI 지표는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16개월 정점 찍고 지금 16개월 전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2월달 제조업 PMI 지표는 1월달 50.7이었는데 2월달 52.2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 51.5였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다. 자, ISM과 S&P 글로벌 두 곳에서 PMI 지표를 발표하는데요. 이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50 이하였었어요.
근데 1월 달에 50으로 회복하면서 엄청나게 막 설레발을 떨었거든요. 50을 회복했니 많이.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가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살짝 고개를 드는데 그게 추세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니까 일단 지켜봐야 된다.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발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시점을 보면은요.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예측하기가 너무 이르다 결정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쿠글러 연준 이사는 노동시장이 크게 악화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대차 대조포의 축소는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한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막 무슨 얘기인 걸 합니다. 근데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든 쿠글러 연준 이사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든 다른 연방은행 총재든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게 뭐라고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못하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간다. 지금 경제 지표는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니까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미국 경제는 괜찮기는 한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는 있고 지금 이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쓰리가 진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제가 방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 때 주식시장에서 어찌 보면 이걸 안 좋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해야 되는데 올해 대선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짓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하면 이지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쓰는 카드가 뭐냐면 특정 종목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애플이었고요. 어떤 때는 테슬라였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까지는 또 막 엔비디아였고요. 이번엔 델입니다. 어떤 특정 종목을 내세워서 그 종목의 기대감, 그 종목이 설사 지금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그 종목이 갖고 있던 어떤 어떤 기업의 그 생산하는 것도 그 기술력에 대한 그 기대감을 막 부각시켜서 증시를 부양시킵니다. 2011년인가요? 여러분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빠지면 갑자기 반도체 이야기 끄집어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띄워서 지수를 띄운다고요. 뭐 차화정도 있고 막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게 2011년인가요? OCI. 그때 6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분위기가요. 막 OCI 100만 원 간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을 때입니다. 누가? 애널리스트들이. 그때 제가 MTN에 방송 출연해가지고 100만 원 간다라는 개소리다.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OCI 100만 원 갔었다고요? 못 갔어요. 근데 그때 물론 OCI가 어느 정도 올라왔죠. 근데 이거 더 좋아질 거다. 막 난리 부르스. 근데 2011년도에 어땠냐. 증시가 그렇게 그닥 좋았을 때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 두 번째. 우리 1년 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여러분 작년 2023년도 3월 달에 첫 번째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연설에서 이번 연준 금리 회의 때 50bp 금리 인상할 거다. 그때는 금리 인상 하는 사이클이었으니까.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뻥 터집니다. 그래서 3월 달 연준은 50bp 금리 인상은 못했고요. 금리를 동결하자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얼마나 도대체 이 문제가 무서운 문제면 50bp 금리 인상하겠다는 거를 후퇴시키고 동결을 해.
이런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할까봐 25bp 금리 인상을 합니다. 물론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 이제 작은 규모니까 지네들끼리 합병하고 막 파산하고 이래서 잘 넘어갔죠. 제가 그때 금융위기 같이 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5일부터 6일까지 통화정책의 반기 증언을 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증시가 굉장한 변동성을 좀 보일 것 같다. 그래서 미쓰리가 이제 긴장 모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방송을 진짜 빠뜨리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3월 5일부터 6일까지 통화정책 반기 증언을 하고요. 3월 1일 날 2월 달 고용지표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한 증언을 한 다음에 2월 달 고용지표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주가 되면 2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소매 판매 같은 거 나오겠죠. 소매 판매 지난달에 0.7% 감소했어요. 저는 지금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3월 1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뉴욕 커뮤니티 은행 주가가 26%가량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부 통제에 중대한 취약점이 있었다라는 실적 보고서 정정 공시 때문이라고 해요. 자, 내부 통제에 중대한 취약점이 있었다. 여러분 이 문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결국 금융 시스템이 힘들어하는 이유, 금융 시스템이 제가 붕괴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겠습니다만 금융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바로 내부 통제 취약점이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그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지금 소매 판매 감소를 이야기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개인들이 하는 저축률이 떨어진 이유, 이런 얘기 해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도 힘들어한다. 그랬을 때 왜 또 조용히 있던 뉴욕 커뮤니티 은행 주가가 이날 26%가량 하락했는가? 내부 통제에 중대한 취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작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까지도 안 갈 거야라고 예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너무 긴장했다가 별거 아니었네 하고 긴장을 내리는 순간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3월 달은 미쓰리가 조금 긴장을 할 거고요. 3월 달 증시는 미쓰리를 긴장시킬 만큼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쉬는 기간 동안 재충전 잘 하시고요. 3월 달 미쓰리와 함께 으쌰으쌰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활동력이 좀 생기면 뭐 정모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뭐 정말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투자 공부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으니까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음 주 증시 준비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